저는 1976년생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올해 나이 48세입니다. 원래 한국 나이로 하면 49세죠. 49세인데 대통령께서 나이를 다시 세는 걸로 만들어 주셔갖고 48세가 되었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일찍이라고 하던데. 아니, 정치적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아내에게 유튜브 브이로그를 해보자 이렇게 먼저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안한 이유는? 아, 저희 고양이가 왔군요. 제가 인사해, 니체야. 저는 지금 결혼 생활한 지는 한 20년 좀 넘었고요. 그래서 같이 연애한 지도 더 있었으니까, 연애한 거는 한 3, 4년 됐으니까. 저희 두 사람이 둘 다 굉장히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고, 두 사람만 같이 지내는 걸 좋아해요. 특히 제가 제 아내랑 하고만 지내는 걸 좋아하고, MBTI로 치면 제 아내가 이제 INFJ거든요. 그리고 저는 INFP인데, INTP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I하고 E 중에서는 I가 되게 압도적인 경향이고, NS 중에서도 N이 좀 강한 편입니다. PJ도 P가 좀 더 강한 편인데, TF 중에서는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만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큰 일을 겪었어요. 제 아내가 먼저 많이 좀 아팠고 갑자기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작년 여름이었어요. 작년 여름에 갑작스럽게 아파서 큰 수술을 했고 저희 두 부부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걸 잘 이겨내고 건강을 좀 회복해 가면서 또 다시 또 평온한 일상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올 봄에 다시 또 저한테 또 아픈 일이 생겨갖고 큰 병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것도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우리 부부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였죠. 내 운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저 수술 잘 되기도 했고 지금 한참 오류 파업 중이긴 한데 그때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잘 해결이 돼서 지금 회복하는 중이고 어쨌든 다시 또 건강을 회복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이제 아파서 쉬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는 유튜브 브이로그도 많이 보기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생각도 많아지면서 이런 사람도 괜찮겠다. 근데 저는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쉽지 않지만 이제 아내가 좀 이거 원래 저희 분야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둘 다 문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되게 철학과 심리학 같은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이제 IT 쪽 유튜브를 편집하거나 그다음에 뭐 이런 기계를 다루는 이쪽은 전혀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 안에 담긴 콘텐츠를 좋아하는 편이지 이런 것들은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번 배워보고 인생이 이제 후반전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이제 절반은 넘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전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좀 다르게 다른 분야를 좀 알아보고 시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장난스럽게 그냥 제안을 한 거예요. 이제 브이로그를 많이 보면서 즐겨보는 그 브이로그를 하시는 채널 주인들이 하는 모습들을 제가 막 따라하고 흉내내고 막 성대모사도 하고 막 이런 걸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편집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아내에게 한번 제공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왜냐하면 워낙 제 아내가 이제 색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측면에 감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저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 뛰어나서 이 사람이 이쪽 분야의 어떤 기술 같은 것만 좀
익힌다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 양질의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프고 나서 시작되는 첫 번째 시도 중에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대충. 다음. 다음 질문.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건강검진도 하면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제 직장 때문에 하긴 됐는데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하지 않았던 부부예요. 그 건강검진의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왜냐면 젊었고 그리고 최대한 그런 내시경 같은 검사들을 하지 않고 한번 지내보자. 어떤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고, 이런 암과 같은 큰 병은 특별한 사람에게 걸리는 것이다. 유전적으로 좀 취약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는 것이고, 우리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를 들면 뭐 위 내시경 같은 것도 뭐 받지 않고, 그냥 뭐 위조영술 같은 걸로 대체한다든가, 이렇게 해왔어요. 제 아내한테 이제 그게, 의심이 된다. 첫 번째 이제 어떤 기초병원에서 1차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그 병원이 의심된다고 해서 이제 좀 더 상급 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해보도록 조직 검사를 한번 받아보도록 얘기를 들었을 때 아내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믿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이제 확률적인 것도 많이 찾아보고, 뭐, 가족력 같은 것도 없었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나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주인공이 이제 그런 조직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나중에 이제 양성이나 이런 걸로 밝혀지는 경우도 많았었고, 나는 굉장히 슬퍼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한참 저희 부부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할 때거든요. 처음에 운동을 챙겨 안 하다가 이제 달리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달리기를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던 때예요.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조금 걱정이 되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제 가서 조직 검사를 받고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굉장히 초조했죠. 과연 사실 이게 확률이 다른 사람들 거를 봐도 뭐 몇 퍼센트가 조직 검사에서 양성 확률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제가 이번에 이 아픈 걸 겪으면서 느낀 건데 다른 사람들의 병은 의미가 전혀 없어요. 케이스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어떤 병, 증상 이런 것들은 메타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비유, 나에게 있어서 약간 은유적인 거, 비유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히 저게 딱 맞지는 않는 거예요. 모든 사례가 다 다른. 예, 다 다른 겁니다. 하지만 뭐 어떤 은유로서 기능을 하겠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조직검사 결과는 50%인 거예요. 양성이다, 음성이다. 둘 중에 하나인 거니까 이거 굉장히 큰 확률인 거죠. 50대 50이니까. 어쨌든 초조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병원에서 메시지가 하나 온 거예요. 이제 추가 검사를 한다고. 미리 뭐 동의를 했지만 조직 검사 결과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 그때 약간 뭔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이거는 좀 더 명확하게 검사 결과를 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애써 생각하지 않았죠. 그때 무수히 찾아봤습니다.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 찾아봤는데 그런 추가 메시지 왔는데 가봤더니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많았죠. 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제 아내 주치의가
너무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가 그게 암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느낀 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암 환자에 관한 컨텐츠들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커다란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굉장히 요거를 이제부터 발견됐으니 이거를 처리하고 치료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을 때, 듣고 들었을 때 음, 당신 어땠어?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때 감정, 뭐 막막함, 막막함. 막막함, 그리고 전 두려움 같은 건 별로 없었어요. 막막함,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떤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치료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정 상황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도와서 이걸 해결해야 될까? 막 그런 것들이 막 돌아갔어요. 근데 나가서 있는데 제 아내가 이제 눈물을 좀 이렇게 흘렸죠. 터졌지. 아, 터졌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느꼈는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자기가 이제 아프고 자기가 이제 아픈 건데 저한테 되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좀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제 아내가 이제 근데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저희 두 부부만 이제 이제 안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일이구나. 이걸 어떻게 저희 부부한테는 처음 닥친 일이었어요.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근데 뭐 이걸로 끝이라거나 이걸로 우리가 이제 거의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이걸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보자. 이 사람 되게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엾다. 그래서 제가 좀 그동안 계속 이 사람한테 제가 보살핌을 받아온 입장이라서 어떻게 도와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무리 아내와 친하다고 해도 타인인데 본인이 암에 걸렸을 때는 또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오래죠. 오래 그랬는데 저는 암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하고 항상 좋게 네, 좋게 생각하는 아니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검사를 진짜 처음 해본 거니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 일단 염증이 있어 발견됐고 하나 이제 어떤 선종이 발견됐는데 대장에서 예, 다른 데는 없었고 이제 그게 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건강검진도 그렇고 저를 건강검진에서 이제 재검했던 소화기내과 의사 선생님도 그랬고 이거를 내버려두면 암이 된다고 얘기했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암이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내시경을 3번이나 했거든요. 이제 그런 처리하기 전까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예 했는데 암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확진이 안 되고 선종이라고만 조직 검사할 때마다 선종이라고만 나오고 건강검진에서 선종이라고 결과지가 나왔어요. 결과지 나왔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그게 암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진짜 너무 계속 50% 확률대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로우 그레이드가 나왔다가 하이 그레이드가 나왔다가 근데 제 중간에 건강검진을 했던 그 주치가 이거는 두 번째 내시경 했을 때 암이라고 나오진 않았었는데 그 사람이 이건 암일 수 있다. 그거를 제 아내가 제 검사하는 걸 좀 봤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좀 더 상급병원에 이제 전원을 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하게 됐죠. 근데 이게 암과 상관없이 위치가
제가 이제 그랬고, 그 선종은 그게 암이 아니더라도, 그쵸? 반드시 암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내시경으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도를 했지만, 그게 안 됐죠. 뗄 수가 없는. 보통은 내시경으로 떼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 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종일 것이다. 그 다음에, 선종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내시경으로 뗄 수 있을 것이다. 내시경으로 뗄 수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점점 안 좋은 곳으로 가니까, 전 뭐, 저 자신을 좀 이렇게 다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제 아내도 저를 많이 도와줬지만, 이거를, 멘탈이네요. 예, 이게 쉽게 당분간 빨리 끝내요. 제가 원래 약간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중간쯤 됐을 때. 그래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삶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거든요. 이 일상이 굉장히 흔들렸어요. 제 직장 생활부터 해서 가정 생활부터 해서. 병원 다니고, 검사 결과 받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가서 마지막, 암이든 아니든 간에 절제를 해야 한다. 어, 내시경을 뗄 수가 없으니까. 암이 될 게 예, 분명하니까 그거 떼야 된다. 잘라내야 잘라내야 한다. 떼면 좋은데 뗄 수 없으니까 잘라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어쨌든, 마지막 예, 마지막에 검사에서 그게 나왔어요. 암이 나왔죠. 암이 나왔죠. 예. 그래서 아마 주치의도 굉장히, 놀라. 놀랐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해서 자르게 됐죠. 음. 큰 수술이었는데 장이 잘 됐고, 제가 지금 이렇게 회복해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진행 과정 굉장히 디테일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일반적인 콘텐츠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아마 환자분들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많은 환우분들을 봤죠. 복도에서 운동하고 그러면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환자분들도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게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 죽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건 생각 안 하고, 이거를 어쨌든, 젊은 나이에 일찍 발견됐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왜냐하면 그 치료 과정에 그 단계별로, 좋아야 하는, 단계별로 넘어서야 하는 그런 미션 같은 것들, 뭐 수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씩 뭐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퇴원부터 해서 지금 일상생활 돌아올 때까지 해서 왔죠. 그때 암이다 딱 얘기 듣고 그때 느낌은 어땠어? 별 생각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너무 지쳤고, 검사 결과가 뭐 맞다 아니다 이거에 너무 지쳤고, 그 당시에는 저는 일단 수술을 받는 건 정해진 거였잖아요. 수술을 받는 건 정해진 거였고, 그 주치의가 어느 정도를 절제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정해진 거였기 때문에, 예상이 예, 그게 뭐든, 그게 암세포가 안 나오든 잘라야 되는 거고, 암세포가 나도 잘라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이구나. 결국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전까지의 저의 생활을 많이 돌아봤죠. 집안에 둘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건 어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두 사람이 뭐 특별히 되게 불행하다거나,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재수가 없네.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여기가 무슨 패널이 있고, 무슨 방사선이 있어갖고, 이 동네 특정 지역에서 다 다발적으로 암 환자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우연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격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유전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저가
20대 때부터 제 아내가 저 20대 때부터 만났었는데 제 삶을 좀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와는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전 대장 관련돼서 질환은 제가 식생활이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뭐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아내와 이제 결혼 생활이 안정되고 나서의 이유고 그 중간중간에도 폭음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술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자극적인 예, 자극적인 것도 많이 먹고 근데 그 검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건강이라든가 가족력이 없다라는 걸 믿고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제 나중에 뭐 술에 관한 얘기도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엄청 많이 먹었어요. 중간에 근데 담배는 끊은 지 오래됐지만 엄청 먹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막 주마등처럼 다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야, 그 젊은 나이에 술을 왜 그렇게 먹었을까? 저는 내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이 영화 테넷에서 나왔던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닐이 얘기했던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past is past. 과거는 과거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암이 생긴 거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거에 대한 어떤 결과 그리고 이번에 수술하고 자르면서 그 결과는 끝났다. 그동안의 삶에 대한 정산은 이제 끝났고 제가 작년 제 아내가 아팠을 때부터 이제 술은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 이제 운동도 시작하고 식생활도 이제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완전 달라요.